창녀와 귀족 청년과의 순수한 사랑. 디마피스, 추니. 추니의 저자 디마피스는 19세기 후반기의 소설가이다. 디마피스의 아버지 디마페르는 낭만주의 전기와 중기를 대표하는 작가이다. 디마페르의 대표작은 너무나도 유명한 삼총사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다. 그러나 이들 부자가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가장 뛰어난 작품들을 썼는데도 본격 프랑스 문학사에서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 궁금증이 있다. 그 이유는 이들 부자가 그냥 재미있는 소설만을 썼지 사상과 인물의 성격 묘사에는 아주 등한히 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들 두 작가의 작품은 그 파란이 중첩하는 사건과 광활한 작품의 무대는 읽는 이의 가슴을 쥐어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오직 행동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행동 이면에 감추어진 고뇌의 세계를 심도 있게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디마피스는 아버지 디마페르가 바람을 피워 탄생한 서자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그 활발하고 옹온한 문제를 이어받아 프랑스 문학사의 드문 부자 소설가로 남게 되었다. 그의 대표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추니의 원 제목은 카밀리아의 여인이다. 이 제목이 왜 추니라고 번역되었는지는 필자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인들의 번역을 그대로 우리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인공 마르그리트 고티에가 동백나무를 너무나 좋아해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다. 이 마르그리트 고티에는 아주 뛰어난 외모를 하고 있으며 화사하고 향기 짙은 몸치장을 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녀는 문 남성에게 몸을 파는 창녀이다. 매우 순진한 청년 아르망 디발은 우연한 기회에 마르그리트 고티에의 손님이 되었다가 그녀의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와 때묻지 않은 성품에 반해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창녀가 특정의 한 남자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디마피스는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르망 디발의 구애를 받은 마르그리트 고티에도 이때까지 문 남성을 대했으나 이상하게도 이 젊고 순진한 청년에게서 꿇어버릴 수 없는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두 젊은이들은 살림을 차리기로 하고 파리 교회의 한적한 소도시 오테이유로 이사한다. 그들은 무한히 행복했고 사랑의 즐거움에 한껏 빠져들 수 있었다. 그러나 아르망이 외출하고 없는 어느 날 아버지 디발이 찾아와 마르그리트에게 아들과 헤어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체 있는 집안의 종손인 디발로서는 귀한 아들을 창녀와 영원히 살게 놔둘 수는 없었으리라. 창녀의 육체는 물론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겠지만 정신마저도 완전히 부패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사실 아버지 디발의 생각은 어쩌면 육친으로서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다. 마르그리트는 디발의 얘기에 따르기로 했다.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작정한 이유는 아르망과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파리의 흥등가로 돌아왔다. 끈질기게 자기의 육체를 갈구하는 바르비 백작의 소나기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아르망은 마르그리트의 마음이 변한 것으로 오해하고 바르비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마르그리트는 결투가 있은 후 절망하여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났다. 마르그리트 역시 바르비의 품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절망과 시리 속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폐병에 걸린다. 당시만 하더라도 폐병은 불치병이었다. 비로소 아버지 디발은 두 청춘 남녀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아들에게 마르그리트의 변심이 아니라 자기의 요구에 따라 그녀가 바르비의 품 안으로 갔음을 얘기해준다.
마르그리트는 폐병에 걸렸으나 자신의 생계 때문에 손님들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이와 같은 순진함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이라도 이의 타산적인 성격과 대바라진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면 두 번 다시 보기 싫어지는 것이다. 진상을 알게 된 아르망은 이제 막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마르그리트에게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마르그리트 고티에는 당시 파리 사교계의 고급 창부이며 뛰어난 외모와 고운 마음씨로 문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마리 디프레시를 모델로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뒤마피스는 돈 한 푼 없는 빈 털털이었으나 소설가라는 성가를 가지고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디프레시 자신 폐병에 걸려 23세의 아까운 나이로 죽었던 것이다. 사실 디마피스는 말년에 가서 장녀들이 얼마나 지독한 인간고기이며 정신의 아름다움이란 손톱만큼도 없는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디프레시만큼은 측은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추억했다고 한다. 꼭 디마피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인들도 우연한 기회에 화르게의 여자 중에서도 동백꽃처럼 아름다운 외모와 마음씨를 가진 여인을 만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 소설은 1852년에 디마피스 자신의 손으로 희곡으로 각색되어 상연되었다. 공전의 대히트를 했다고 한다. 이후 저명한 작곡가 베르디에 의해 라 트라비아타로 제작되어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켰다. 아름답고 순진한 카밀리아의 여인이여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하라.